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26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20일 2차 출동 두 번째. 1982년 3월 29일 월요일. 공격으로 전환된 첫날 주간 공격에 나선 우리 중대는 각 소대별로 각각의 목표를 부여받고 공격을 개시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목표에 올라보니 웬걸 3개 소대가 모두 한자리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에 중대장도 말을 잊었고 소대장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우리의 앞산에서 항구는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격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에 실패하고 우리는 힘이 빠진 패잔병 같은 모습으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군인이란 승리 속에서 힘을 얻고 사기가 충천해지는 법인데 어제부터 계속된 어이없고 황당한 결과에 우리 중대원 전체가 힘이 빠지고 사기가 떨어진 것입니다. 중대장도 말이 없었고 소대장 분대장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대 전체가 거의 침묵 속에 터벅터벅 걸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집결지로 돌아와 군장을 다시 메고 길을 되짚어 도곡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수경지로 돌아가 다시 텐트를 치고 쉬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중대장은 도장골로 갈라지는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지시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수경했던 곳에서 마주 보이던 도곡리 마을 뒤쪽 산자락으로 난 길을 따라 오르도록 한 것입니다. 좁은 소로길이었지만 만만치 않은 고갯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고갯길 중반에 휴식을 하며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고갯길을 올라 이번에는 우측 산능선으로 행로를 바꿨습니다. 길도 없이 수목만 빽빽히 들어찬 산림지대였습니다. 주로 갈참나무 같은 화렵수림 사이에 소나무가 듬성듬성 있어서 행군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장도 무겁고 기관총은 나무에 자꾸만 걸렸습니다. 분위기도 다운된 데다 기온은 올라 모두들 힘들고 지쳐 죽을 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임무지로 이동하는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동하는 길이라면 길도 없는 산속을 헤매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전 중대원이 주간에 행군대오를 지어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참을 산속에서 헤매며 전진하니 작은 산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좌측으로 산 너머 쪽으로 행군하여 한참을 더 내려갔습니다. 길 옆에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개울이 제법 넓은 시냇물이 되어 흐를 만큼 내려오니 장흥이라는 마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대장은 또 무엇인가 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행군을 멈추더니 소대장들을 불러 상의하고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길을 되짚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든 중대원들의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겨우 왔는데 다시 되돌아가라고 할 때의 허탈감은 아마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모를 것입니다. 오래전 유행했던 나폴레옹 유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지요. 나폴레옹을 따라 군인들이 열심히 산 꼭대기를 향해 공격했는데 막상 올라보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폴레옹이 하는 말, 여기가 아닌게벼. 저쪽 산인게벼. 그래서 또 다시 저쪽 산을 열심히 공격해서 올라갔는데 거기도 없으니까 하는 말, 아까 거기가 맞는게벼. 했다는데 바로 우리가 그 꼴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되짚어 올라 그 작은 길을 따라 고개를 다시 넘었습니다. 아까 산속을 헤매며
행군하다가 만난 소록길에서 우측으로 가야 할 것을 좌측으로 잘못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산길을 따라 산자락을 내려오고 보니 또 황당한 것은 그곳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수경했던 도곡리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도장골 우리 집결지 텐트에서 빤히 바라다 보았던 건너편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만약 이곳이 우리의 오늘 목적지라면 우리가 점심 먹은 곳에서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고 우리가 오후 내내 4시간이 넘도록 산악행군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 그날 우리 중대 작전 계획에 그런 산악행군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임무 수행 없이 산속을 헤매다가 그것도 갔던 길을 되짚어 돌아온 것으로 볼 때 작전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대는 교육사단이고 늘 전술 전기를 연마하다 보니 상병급만 되면 웬만한 작전이나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막 부임해온 초임 소대장들보다 병장, 상병 등의 전술 대처 능력이 결코 뒤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만 주어지면 병장, 상병들이 후임병들을 다그쳐서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앞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지난해 11사단 대항군 훈련 때 당시 중대장은 상부로부터 내려온 모든 작전 상황에 대하여 소대장, 분대장들에게 작전 회의를 통해 지시를 했고 그것이 각 분대원들까지 정확히 전달되므로 단 한 차례도 헤매지 않고 그 큰 훈련을 차질 없이 뛰었던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은 현재의 이 상황들이 못내 불만스럽기만 했습니다. 아무튼 중대장은 도곡리 마을 뒷산에 수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소대별로 수경지를 할당받아 수경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우전이 왔습니다. 현재 위치보다 좀 더 이동하여 수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하루 종일 아무런 성과 없이 헤매고 다녔는데 끝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겨우 수경지를 정하고 분대별로 A 텐트 2개씩을 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날 훈련에서 헤맨 중대가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중대는 중대장이 대대장에게 불려가서 중대원이 보는 데서 정강이를 걷어 차이며 질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중대는 예비대라서 직접 대대장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인지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